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좋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 뭐 배웠습니까?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프랑스 혁명 그리고 쭉 이어졌었던 나폴레옹 전쟁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한 프랑스의 그러한 변화는요, 당시에 유럽 사회내를 엄청나게 진동케 했습니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나타났었던 그런 유럽 사회 지형은요, 수백 년 동안 내려왔었던 것이 한 방에 무너지게 되면서 상당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었는데요. 자, 그러한 변화에 또 다른 이 반작용이 나오게 되면서 빈체제라는 게 등장하게 되고요. 역시 그러한 것에 또 다른 이 반동이 나오게 되면서 자유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게 되는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나오게 되면서 프랑스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전반적인 것들 오늘 또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봐주셔야 될 것은 오늘도 역시 한판 필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쪽부터 좀 빼곡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봐주어야 될 것은 나폴레옹이 등장했었죠. 자,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당시의 유럽 사회 지형은요, 급변동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나폴레옹이 나오면서 원래 그 유럽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뭐 국경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게 되었었고요. 뭐 왕에 있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몇몇 나라들 입장에서는 나 이거 옛날에 이거 내 땅이었는데 지금 네가 갖고 있네. 그거 다시 갖고 와. 막 사실 이러한 움직임들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나폴레옹의 등장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나왔었고요. 자, 그의 등장으로 유럽 사회는 이제 급변동했다가 결국에는 나폴레옹의 결국에는 아주 쓸쓸하게 대서양의 작은 섬에서 이제 목숨을 다하지 않습니까? 자, 그가 끝나게 되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사실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당시에 유럽 내에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야, 우리 나폴레옹의 등장 이전, 즉 프랑스 혁명의 이전으로 옛날 것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움직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등장했었던 체제를요, 무슨 체제라고 하냐면 빈 체제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 빈 체제를 보시려면 이 빈 회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빈 회의에서 나타났던 체제를 우리는 크게 빈 체제라고 하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빈 회의를 주관했던 사람은요, 오스트리아의 재상인 누굽니까? 그 이름 정도는 우리 기억해 주고 잠시만요. 기억해 주고 가도록 합시다.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었던 메테르니히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가 주도하게 됩니다. 야, 생각해봐. 우리 지금 너무 지금 유럽 지형 이거 좀 문제가 많아요. 여기 지금 뭐 나폴레옹이나 그 전에 프랑스 혁명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좀 우리가 이 갖고 있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변화시켜서 다시 옛날 것으로 되돌려 놓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요때 나왔었던 말들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요, 정통주의가 나옵니다. 과거의 그 전통 그거대로 좀 돌아가자고, 그 다음에 옛날 것으로 돌아가자고, 복고주의 등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 유럽 각국에서 나오고 있었던 자유주의라든가 민족주의에 대해서 탄압하게 됩니다. 야, 그거 아니라고 하지 마.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마. 우리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갈 거야. 라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 등장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신성동맹 같은 게 있었어요. 신성동맹. 자, 신성동맹은요, 뭐 러시아라든가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프로이센 등등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모여갖고 내 말 어때? 콜? 좋아. 이렇게 이제 같이 가는 거야? 라고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서요. 신성동맹이 더 발전하게 되면서 사국동맹으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사국동맹은요.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에다가 이제는 누구까지 더 플러스한 것이냐면 영국까지 들어와요. 맞아. 옛날 체제가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대의 말에 찬송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왔었던 게 바로 요 배경입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렇지, 맞아. 옛날 것으로 돌아가자고.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왔었던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요? 옛 왕조. 옛 왕조, 요때 좋았잖아. 그때로 다시 돌아가. 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움직임은 뭐라고?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 뭐 이러한 체제 좋은 거 같아. 더 훨씬 좋은 거 같아. 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당시 유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각에 있는 나라끼리 혹은 시민의 힘들이 뭉쳐가지고 이제는 근대 시민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쭉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 흐름 가운데 영국의 혁명이 있었고요. 물론 약간 대륙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상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 프랑스 혁명까지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제는 그러한 쭉 큰 물줄기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자유주의 민족주의. 너네 가라고. 아니라고. 우리 옛날 걸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빈 체제 내지는 빈 회의에 사람들이 뭐 그냥 계속 찬동했을까요? 혹은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빈 체제, 빈 회의 자체를 움직이게 하는, 동요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요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확산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동요는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거는 각국에서 각각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좀 어렵게 나올 텐데요. 그런데 사실은 또 이 교과서마다 서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나와 있는 걸 총 집결해서 갖고 봤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정도 하면 여러분 아마 학교 내신이나 뭐 모의고사 같은 데서 절대 틀릴 일 없을 겁니다. 하나씩 잘 한번 다시 알아가 보자고요. 대표적인 나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입니다. 자, 독일에서 이제 대표적인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 중에서는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브루센 샤프트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브루센 샤프트. 브루센 샤프트라는, 이 브루센 샤프트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학생조합이에요. 학생조합. 이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학생들이 야, 우리 힘 모여봐. 지금 이렇게 세상 잘못 돌아갔거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학생들을 조합을 만들어서 이 브루센 샤프트를 결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주의 운동을 독일 내에서 펼쳐 나간다라는 거.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학생들은 주로 뭘 갖다 공부합니까? 여러분 수학 문제 푸실 때 뭐 갖다 푸시죠? 샤프 갖다 푸시죠? 그냥 그렇게 유치하지만 그렇게 그냥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뭐가 났냐면 까르보 나리당. 뭔가 이 스파게티 느낌도 좀 나고 그러시죠? 어쨌든 까르보 나리당 이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까르보 나리당이라는 것은 뭐 수출 굽는 사람들이라는 뭐 그러한 용에서 나온 것인데 이 까르보 나리당 운동은요 이어지게 되면서 어떤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냐면 청년 이탈리아당으로 계승됩니다. 청년 이탈리아당으로 이제 계승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또 다음 나라 러시아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요 데카프리스트의 난이 있습니다. 이 데카브리스트라는 건 이제 뭐 12월의 사람들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이 난을 누가 주도했었냐면
이 러시아의 청년 장교들이 주도해서 자유주의 확산 운동을 가져갔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있었던 어디가 독립하게 됩니까? 그리스가 독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의 독립은 어디에서 독립했었다고요? 오스만으로부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도 자유스럽게 혹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더 이제 불을 이제 끼얹게 되었었고요. 자, 여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제가 필기할 겁니다. 어디냐면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은요,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이때 이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자로 불리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 독립운동을 펼쳤었던 인물 2명 정도는 기억합시다.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냐면 볼리바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예전에 그 월드컵 때도 우리랑 막 만나고 했었던 볼리비아랑 너무 좀 이름이 비슷해요. 맞아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볼리비아가 만들어졌습니다. 국가 명칭이 정해진 겁니다.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이 라틴 아메리카 해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볼리바르라는 사람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산 마르틴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들이 여러 독립운동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들에 의해서 라틴 아메리카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도 펼쳐놓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한 나라들이 이 라틴 아메리카의 각국은요, 원래 대부분 다 어느 나라들의 이제 그 식민지였습니까? 에스파냐라든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었잖아요. 그들로부터 뭐 하게 되었었다?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었다라는 거. 이게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인데요. 사실은 무엇보다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 할 때 언제나 시험 문제는 사실은 지금 빨간색으로 쓸 게 나옵니다. 이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멀로 선언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멀로 선언 나옵니다. 요거 나옵니다. 자, 멀로 선언이란 건 뭐냐면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멀로였어요. 멀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에스파냐나 포르투갈로부터 막 독립운동을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미국인이었었던 이 멀로가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맞아. 라틴 아메리카는요, 이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한다. 더 나아가면서 이 말을 합니다. 앞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메리카에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특히 유럽 사람들 당신들은 상관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뭐냐면 불간섭주의, 원칙을 천명합니다. 앞으로 우리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오. 선생님 맞아요. 미국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맞습니다. 미국이 본인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요구를 했을 거예요. 미국이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 가운데 시험 문제 같은데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이 멀로 선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간섭주의 원칙을 천명했었다라는 거,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했었다라는 거, 요거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용어들 얼마든지 보기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은 좀 자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특히 그중에 핵심 멀로 선언, 요거는 불간섭주의 원칙을 천명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런 흐름. 자, 이러한 흐름 가운데 지금 빈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빈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요때 프랑스에서 프랑스는 진짜 무슨 혁명의 나라인 것 같아. 혁명이 너무 많아. 혁명이 또 터집니다. 이걸 무슨 혁명이라고 하냐면 7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7월 혁명 들어갑니다. 7월 혁명의 배경은요. 나폴레옹 이후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프랑스에서는요. 뭔가 이제 다시 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옛날에 좋았어. 왕 있을 때가 좀 좋았던 것 같아. 다시 한번 왕정으로 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부활되었었던 왕조가요. 부르봉 왕조예요. 부르봉 왕조가요. 부활돼요. 부활됩니다. 그래서 루이 16세의 동생이었었던 루이 18세를 불러와요. 당신 왕하세요? 라고 하니까 루이 18세가 좋다 왕을 합니다. 루이 18세가 이제 왕을 하죠. 자, 루이 18세가 이제 왕을 하다가 그 다음 왕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샤를 10세예요. 샤를 10세. 이 인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왕하라고 이제 다시 왕하고 있는데요. 그는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 왕은 난 기왕 왕할 거 그렇게 난 약하게 하기 싫어. 나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 왜? 가버려. 필요 없어. 해산시켜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언론 똑바로 쓰라고. 나 왕인데 좀 잘 좀 써.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든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는요.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요. 언론이라든가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은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요.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회를요. 해산해버립니다. 아주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전제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의회가 뭡니까? 의회죠. 죄송합니다. 의회를요. 이제 해산했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전제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른 나라도 아니라 어떤 나라입니까? 랑스 프랑스 아닙니까? 그 프랑스 혁명의 기운이 남아있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사실은 당시에 이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프랑스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은요. 봉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 보려고 그런 정치를 펼쳤는지 아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샤를 10세를 대신해서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왕을 다시 세웁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루이 필리프입니다. 루이 필리프 내지는 루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루이 필리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귀족 출신이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시민의 왕이시여. 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겸손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 잘 따라줄 수 있습니까? 당신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예요. 진짜 팬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 왕 밑에서 진짜 저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싶어요. 진짜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있었어요. 시민의 왕을 추대했으니까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왕으로 뽑는 거. 이 전반의 과정을 우리는 7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입헌 선거제 합시다. 입헌 군주제 이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권 줄 텐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전부 다는 그런 거 없고 제한 선거 실시하겠습니다. 됩니다. 이때 이제 제한 선거도 역시 이제 소득이 좀 많은 유산 계급에게만 주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대다수의 일반민들에게는 그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 제한 선거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노동자 계층은 이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불만이 많이 이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루이 필리프는요 시간이 가면서 누구를 옹호했었냐면요 지주라든가 자본가를 옹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그 전까지는 시민의 왕으로 추대되었던 이 루이 필리프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보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등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하면서 이 7월 혁명이 언제였었냐면 1880년이었었거든요. 자, 그가 10년 넘게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해도 좀 심한 상황들이 오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혁명을 경험하게 되냐면 2월 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2월 혁명입니다. 자, 2월 혁명은요, 이렇게 됩니다. 2월 혁명의 배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월 혁명의 배경은요, 여기에 있는 이 루이 필리프, 특히 요렇게 그 만들어졌었던 이 루이 필리프가 왕이 되었었던 요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7월 왕정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제 7월 혁명이니까 7월 달에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7월 왕정이 어떻게 되면 상당히 보수화됩니다.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 저는 어떤 의미에서 좀 인생이 겁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제 평생의 모토가 뭐냐면 죽기 전까지 학생들 앞에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떳떳한 겁니다. 그게 참 역사 교사 같고 또 그게 참 선생 같아요. 제 기준에 따르면. 그래서 저는 뭐 사회적으로나 혹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신랄하게 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당당하니까요. 그런데 20대 때 비해서 지금의 저는 좀 보수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과 또 10년 지나서 혹은 20년 지나서의 유성화는 어떨까 생각해보면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도 변했잖아. 시민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요때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늙은 독재자예요. 시민의 왕이 늙은 독재자로 바뀌던 역사를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역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건 다른 게 아니라 변화하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기 이 파트 역사를 배울 때마다 사실은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좀 더 가보면 이 7월 혁명이 상당히 보수화됩니다. 자, 그 보수화되었던 증거가 뭐였냐면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노동자들을 억압합니다. 투표권을 주고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줄 것 같더니 오히려 그들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탄압하고 억압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선거권을 상당히 열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거권도요, 상당히 제한적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 시기, 요 2월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냐면 1848년이거든요. 이 1848년도에 요 상황을 보자면 요거는 뭐가 이제 한창 영국에서 시작된 뭐가 이제는 전 유럽으로 이제 확산되었던 시기입니까? 산업혁명이 확산되었던 시기죠. 여기 내용에서 보면 어떤 혁명이 나타나게 되냐면 산업혁명이 등장합니다. 이 프랑스 내에서도 이 산업혁명이 등장했었어요. 자, 결국에는 이러한 산업혁명은 누구를 등장하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상공 노동자 계층, 이 상공 노동자 계층이 성장시키는,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모습이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프랑스 내에서도 사회주의가요, 이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 있었던 요 배경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7월 왕정은 가면 갈수록 보수화돼 가고 있고요. 불만들은 쌓이게 되고요. 자, 그러한 그 쌓이는 불만 가운데 상공 계층이나 노동자 계층은 점점 성장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념을 더욱더 뒷받침해주는 사회주의는 확산되었고 있고요.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프랑스 시민들은 뭐 했겠습니까? 또 봉기했겠죠. 또 봉기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월 왕정을요, 요때 여기서 세워졌었던 7월 왕정을 뭐 시킵니까? 붕괴시킵니다. 7월 왕정을 붕괴시키고요. 그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정부를 수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제정합니다. 헌법을 제정합니다. 이 헌법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월 혁명의 결과 그들은 봉기했고 7월 혁명을 붕괴시키면서 헌법까지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이 헌법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 기억합시다. 보통선거가 주장되었었고요. 보통선거. 그 다음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누구를 뽑게 되었습니까?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러한 이제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헌법에 의해서 등장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2공화정입니다. 이제는 왕정이 붕괴됐으니까 다시 이제 공화정이 들어설 수 있었겠죠. 제2공화정으로 등장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 참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참 보면 옛날 거로 다시 돌아오고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제2공화정으로 해서 선출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이 나폴레옹입니다. 선생님 뭔가 좀 우리가 많이 들은 것 같긴 한데 그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의 조카입니다. 조카가 이 당시 사람만 하더라도 그래도 또 역시 나폴레옹 때 생각난다 막 이런 느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정을 붕괴시키고 제2공화정을 됐는데도요. 그때 이제 그 나폴레옹의 조카였었던 이 루이 나폴레옹을 이제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었던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루이 나폴레옹이 생각보다 또 좀 잘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적으로 믿고 맡깁니다. 그래서 그 역시요. 무엇을 통해서요? 요때는 사실은 요거 다 해 매번. 무엇을 통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선생님 혹시 대통령 나폴레옹처럼 또 그걸 하나요? 맞습니다. 또 그걸 해요. 그게 뭐냐면 제2제정을 엽니다. 아니 그러면 또 황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요. 이 루이 나폴레옹은 뭐가 되냐면요. 황제에 즉위합니다. 황제에 즉위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자, 그래 이때부터 이 루이 나폴레옹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를 누구라고 하냐면 나폴레옹 3세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3세. 왜요? 그는 이제 황제니까. 나폴레옹 3세.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요. 생각보다 그는 요 당시에 이제 정치는 되게 잘했어요. 첫 번째는 상공업을 장려하기도 했었고요. 여기 국민투표 있었다라는 거 하나 봐주시고요. 네, 요거를 여기 좀 더 옆으로 오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좀 편해질 것 같아서. 무엇을 통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제2공화정에서 제2제정으로 넘어가게 되었었고요. 자, 이 황제에 오른 나폴레옹 3세는요. 상공업을 육성시킵니다. 네, 상공업을 육성시키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토목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같은 걸 국가가 주도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일자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사업도 확대하면서 여러 일자리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역시 나폴레옹의 조카답게 그도 역시 어디에 많이 집중하게 되냐면 대외 확장에 집중합니다. 자, 어떤 전투에 이제 참여하게 되냐면 여러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루이 나폴레옹이 했던 전투 중에 대표적인 게 크림 전쟁. 이 크림 전쟁에 참여합니다. 크림 전쟁은 원래는요. 누구랑 누가 싸운 거냐면 이 러시아와 이 오스만 제국이 싸운 건데 이때 이 오스만 제국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가 지원해 주게 되냐면 그 영국과 프랑스 등등이 지원해줘요. 이때 이제 프랑스니까 당연히 이제 크림 전쟁에도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갑자기 동양사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요 시기쯤에 이 프랑스가 어디에 참여하게 되냐면 2차 아편 전쟁에도 참여합니다.
2차 아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원정까지 떠나요. 멕시코 원정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이탈리아 통일 전쟁에도 참여하게 되고요. 참 여러 방면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요게 문제가 됩니다. 예, 마지막에 대외 확장까지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나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평가는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요 과정에서 져요. 요 전투에서 접니다. 어디에 전투에서 지나면 프로이센과의 전투에서 접니다. 아니,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이때 패배합니다. 패요. 결국엔 이게 이제 이 나폴레옹 3세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었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때 이 프로이센을 이끌었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강의 나오면서 조금씩 다 등장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프로이센과의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되면서 이제 혼돈에 쌓이게 됩니다. 이 혼돈에 쌓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재정은 무너지게 되고요. 자, 그러한 배경 가운데 그 혼란스러웠었던 것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노동자 시민의 자치정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파리 코민이 되겠습니다. 예, 파리 코민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파리 코민은요 뭐냐면 노동자와 시민의 자치정부예요. 노동자 시민의 자치정부가 바로 이제 여기가 되겠고, 자, 결국에는 그거 이어서 등장하는 거 이제 뭐겠습니까? 이제 파리 코민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제3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1875년에 가는데 요건 뭐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인 지금 이제 프랑스의 흐름까지, 원래는 대부분이 한 요 정도에서 끝나요. 7월 혁명에서 2월 혁명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끝나게 되는데, 우린 전체적인 걸 한 번에 같이 살펴봤거든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틀 한번 정리 이제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프랑스 혁명과 함께 나폴레옹의 등장. 그렇게 되면서 유럽 사회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는 옛날 것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게 되는 빈회의가 개최되면서 빈 체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거의 굉장히 같은 의미입니다. 자,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었던 메테르니히가 주도했었고요. 그는요, 정통주의와 복고주의를 주장합니다. 옛 왕조, 얘 그때 좋았잖아. 그 다음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지금 유럽 사회 혹은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이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거 문제 있어. 하지 마. 라고 하게 되면서 등장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요,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라든가 프로이센 이들이 이제 힘을 합칩니다. 맞아.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자, 그러면서 사국동맹까지 나오게 되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이 사국동맹에서 조금 더 나가면서요, 사국동맹이 뭡니까? 러시아라든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이제 영국이 사국동맹이죠. 여기에 프랑스도 거의 끝나갈 때쯤에 또 참여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사국동맹이 아니라 또 이제 이름이 바뀌어야 될 텐데, 사실 뭐 프랑스는 뭐 마지막에 그렇게 조금만 이제 탔기 때문에 뭐 이 동맹의 이름을 바꾸지까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프랑스가 또 그런 이제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뒤에 나오는 프랑스도 왕정으로 복구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 그러는데 이러한 큰 흐름 보세요,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복고주의, 정통주의를 주장하는 이러한 체제 내에서 저항했었던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었던 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독일의 브루센 샤프트 운동이라든가 결성해서, 아니면 까르보 라리당,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청년 이탈리아당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러시아에서는 데카브리스트의 난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이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 무엇보다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운동을 펼쳤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나오면 뭐 기억하셔야 된다? 멀로 선언.
요거 꼭 봐주셔야 된다. 멀로서는 봐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이었었고, 요거 불간섭주의 원칙을 천명하게 되면서 이 아메리카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라는 거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프랑스 내에서는요 7월 혁명과 2월 혁명입니다. 여러분 요거 헷갈린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2월이 먼저니까 2월을 앞으로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1830년에 7월 혁명이 있었고요. 그 이후 한 18년 정도 지나서 48년도에 2월 혁명이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부르봉 왕조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서 루이 18세에 이어 샤르 10세가 왕좌에 올랐고요. 그런데 그는요 강력한 전제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의회도 해산하고요. 그다음에 언론 출판 자유를 이제 부정합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봉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원했었던 왕을요, 시민의 왕을 뽑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루이 필리프고요. 그로 인해서 7월 왕정이 등장했습니다. 시민의 왕이라고까지 초반에 어마하게 추대를 받던 그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지나면서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2월 혁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월 혁명은요 성장하고 있었던 노동자 계층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자,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프랑스 국내에서는 산업혁명에 의해서 여러 계층들이 점점 성장했었고 사회주의도 확산돼 있었어요. 자, 그러한 배경 가운데 그들도 역시 또 봉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왕정을 붕괴시켰고 임시정부 수립하면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월 혁명의 전반전 내용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왕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공화정으로 돌아갔네요. 그래서 이제 루이 나폴레옹이 누구라고 했었죠? 나폴레옹의 조카입니다.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가 이제 인기가 많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 투표를 통해서 다시 황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를 나폴레옹 3세라고 하고요. 상공업 유속이라든가 대규모 공공사업 확대하고요. 대규모 토목공사 같은 것들 진행하면서 아주 활발한 대외 확장을 펼쳐나가지만 결국에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역시 권좌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파리 코민 들어왔었다가 그 이후 이제 제3공화국 시대로 가게 되었었다라는 거. 전반의 흐름들 저희도 한 판에 한번 깔끔하게 딱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있는 내용들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010년 6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혁명의 이상을 배반하고 전쟁을 일삼은 독재자야. 아니야. 그는 혁명의 아들이지. 그는 자기의 명예가 전쟁이 아닌 법전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 하지만 그는 하는 일마다 분쟁을 야기했어.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봉쇄령을 내린 일만 봐 라고. 봉쇄령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나폴레옹. 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폴레옹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자고요. 1번입니다. 항해법을 발표하였었다. 여러분이 항해법은 누굽니까? 로멜, 크로멜이겠죠. 크로멜은 항해법 발표하면서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꼭 살펴주시고요. 2번입니다. 자, 공포 정치를 주도했었다. 그 누구죠? 로베스피에르. 그 길로틴에 수천 명의 이제 목숨을 앗아가게 했었던 공포 정치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 로베스피에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3번입니다. 자, 총재 정부를 수립하였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총재 정부는 사실은 인물을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 아닙니다. 5명의 총재가 이제 역할을 맡아서 이제 하게 되면서 등장했었던 거 아닙니까? 자, 총재 정부의 무능으로 등장했었던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나폴레옹이죠. 그러니까 총재 정부를 수립한 건 나폴레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4번입니다. 크림 전쟁에 개입했었다. 크림 전쟁은요, 나폴레옹이 아니라 나폴레옹 몇 세입니까? 3세입니다.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의 조카이죠? 그 얘기가 크림 전쟁에 개입했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5번입니다. 맞죠? 러시아 원정을 감행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이 그 막강했었던 나폴레옹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2013년도 6월 모평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 편지에서 밑줄 친 혁명의 결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땡땡에게 혁명은 내 아틀리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어. 왕실 용병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했지만 봉기 가담자들은 당당하게 맞서 승리를 쟁취했어. 바리케이트가 내 시선을 사로잡더군. 영광의 3일 동안 내가 조국을 위해 직접 싸우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역사적 현장을 화폭에 담고 싶었어. 마침내 핵심 단어 등장했습니다. 뭡니까? 샤를 10세의 퇴위 소식을 듣고 국가 파레트를 집어들었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샤를 10세가 퇴위했던 거, 이거 뭐죠? 샤를 10세는 이 전제 정치를 강화하면서 사람들의 시민들의 봉기를 유발했었던 거 아닙니까?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이겠죠? 예, 7월 혁명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메테르니히가 국외로 추방되었어 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온 김에 여기 제가 정리 안 했던 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올게요. 왜 그러냐면 요거보다 기억났어. 제가 써놨었는데 사실은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빼놨었네요. 여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여기에 있는 2월 혁명에 제가 뭔가 빼놨다 그랬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요 영향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월 혁명의 영향입니다. 2월 혁명의 영향입니다. 자, 요거 하나 한번 기억해 두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에 요건 좀 지우고 갈게요. 오스트리아에 3월 혁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3월 혁명이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이 3월 혁명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됐었냐면, 자,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었던 누구요? 메테르니히가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되었습니다. 메테르니히가 추방되었었고요. 자, 메테르니히가 추방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주창했었던 빈 체제 자체가 맞습니다. 붕괴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 뭐에 대한 결과입니까? 2월 혁명에 대한 결과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2월 혁명에 대한 결과, 또 다른 결과로 뭐가 이제 독립하게 됐냐면 헝가리가요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헝가리가 독립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회의가 열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국민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개최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청년 이탈리아당이 통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문제 풀다가 기억나서 이거 안 하고 왔으면 저도 잠 못 잘 뻔했습니다. 요거 여러분 봐주셔야 돼요. 요게 중요합니다. 다 정리하자면, 자, 2월 혁명의 결과, 이제는 보수 체제로 가고 있었던 그러한 빈 체제가 완벽하게 붕괴했었다는 게 가장 큰 역사적 의미라고 했습니다. 메테르니히가 오스트리아에서 추방당했고요. 그거로 인해서 이 빈 체제가 붕괴되었었다는 거. 그 외에도 많은 자유주의 운동이 이제는 폭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문제 정리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자, 이 메테르니히가 국외로 추방되었었던 건 2월 혁명의 결과지 7월 혁명의 결과는 아니잖아요. 이건 틀린 거죠. 그렇죠? 3번입니다. 2번입니다. 루이 필리프가 국왕으로 즉위하였었다. 그게 이 시민의 왕으로 추대되었었던 루이 필리프가 국왕으로 추대되었던 거 7월 혁명의 결과 맞잖아요. 정답 2번이고요. 3번은요.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이 결성되었던 건 뭐죠? 빈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등장했었던 것이고요. 5번입니다.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이 파리코민을 수립했었다 나오는데요. 이 파리코민 수립은 이제 1870년대 가면서 등장한 거니까 요것과는 이제 이 7월 혁명과는 관련이 없고요. 5번입니다. 루이 나폴레옹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도 요거보다는 그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저거 안 끝내고 했으면 얼마나 아쉬울 뻔했습니까? 그래서 잘 이제 문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자, 이러한 전체적인 그러한 변화들 저희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프랑스 혁명 이후로 그거에 대한 반대 기운이 있었던 빈 체제가 역사적 큰 물줄기에 의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그 흐름에 의해서 이제는 묻히게 되었었고, 프랑스는 7월 혁명과 2월 혁명 그 이후에 다시 루이 나폴레옹의 등장, 이러한 흐름으로 쭉 가게 되었었고요. 자, 이러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적 흐름은요, 그 외의 유럽 국가에서도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 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